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방광 그리고 전립선인데요.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암을 3대 비뇨기암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주로 50세 이후 60대에서 70대에 많이 발생하는 남성만의 질환이죠. 오늘은요, 전립선암의 권위자이신 서울 성모병원 비뇨기과 하유신 교수님을 모시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전립선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전립선은 사실은 여성분은 없고요. 네. 남성에게만 가지고 있는 장기로 위치는 방광 아래 골반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요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즉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중 전립선 요도의 일부를 구성해서 소변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질환에는 초기 증상이 중요하잖아요.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 전립선에 만약에 암이 생긴다면 초기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제가 전립선암이 진단된 환자분을 이렇게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면 모든 환자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암이냐? 그래서 약간의 부정 단계를 거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립선암은 특징적으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고 어쩌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이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뇨 증상이 주 증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본 후에도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그리고 처음에 소변 보는 게 되게 어려운 요주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변 증상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의 관리도 중요하고 전립선암의 초기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검사에 조금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쉽지 않고 또 전립선 비대증과도 혼돈하기 쉽다는 전립선암. 그럼 이상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까? 제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1차 의료기관이나 개인병원에서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PSA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검사라는 것이 바늘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감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또한 PSA 수치가 높다고 다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검사를 하실 분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MRI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를 할지 아니면 건너뛸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수치 영역에서는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MRI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 해도 될 분의 조직검사를 피할 수 있고 꼭 하셔야 될 분에게만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RI는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우리가 눈으로 먼저 영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의심되는 부위를 확인한 뒤 그 부위에 대해 타겟 조직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MRI 검사를 통해서 최대 90%까지 조직 검사를 안 하셔도 될 분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의 정확도를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MRI를 통해서 타겟 조직 검사를 실시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 굉장히 좀 희망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는 전립선암을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치료 과정도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을 포함한 근치적 치료법과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전이되지 않고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반면 전립선에서 벗어나서 암 조직이 타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전립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대규모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실제 저의 연구 결과 전이가 없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수술 치료와 약물 치료의 생존율을 비교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수술적 치료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사망 위험을 명확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약물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전립선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립선암 수술에 로봇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도 있을까요? 전립선암의 수술적 치료는 전립선과 정낭을 한 번에 완전히 적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전립선 암 조직을 잘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겨야 될 구조물, 보존해야 될 구조물을 잘 남기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수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암 수술 후에 가장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을 때 힘든 합병증이 바로 요실금입니다. 우리 인체가 요실금 없는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는 요 자재를 위해서 관략근이라는 조직이 요도를 꽉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략근이라는 조직은 전립선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립선을 제거할 때 최대한 이 관략근을 잘 보존하고 잘 남기는 게 수술 후 요실금 없는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 잘 보이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실금이라는 합병증을 최소화한 섬세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저도 권고를 많이 드리고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들의 경우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굉장히 섬세한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설명 듣던 예상했던 요실금보다는 훨씬 그 예상치가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만족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 방법에 수술 외에도 약물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립선암에게는 약물 치료는 어떤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교수님. 어떤 원리로 암이 치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수술은 그 부위를 제거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거고요. 약물은 우리가 몸에 주입을 하면 전신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의 주 타겟은 전이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아주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남성 호르몬이 암 조직을 자극하여 성장시키고 진행시키는 암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약물 치료의 주 작용 메커니즘은 남성 호르몬을 차단, 박탈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암 조직의 성장과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립선암 약물 치료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남성 호르몬 차단을 중심으로 하며 각 약물은 작용 기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암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립선암의 성장과 진행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남성 호르몬 차단을 통해서 암 조직의 성장과 진행을 억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르몬 치료의 효과, 제일 중요한 게 치료 효과잖아요, 교수님.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치료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보는데요. 이 치료 효과가 계속 진행되면, 치료 효과가 계속 유지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치료 효과가 점점 감소하게 돼서 다시 암이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상적으로 크게 이러한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는 시점, 두 번째는 호르몬 치료에 저항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각각 저희는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그 다음에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임상적으로 부르는데요. 이러한 구분은 저희가 치료제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는 시점과 저항하는 시점을 단계별로 나눠서 그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호르몬 치료에 저항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개발되고 호르몬 치료에 저항하는 단계에 있어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호르몬 치료에 저항하는 단계에 썼던 약물을 앞쪽으로 당겨서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는 단계에 같이 썼을 때 전반적인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은 더 늦게 사용하던 약을 앞쪽으로 당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율이 높아지고 약물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 뒤에 쓰던 약을 앞으로 당겨 쓰면서 뒤에 쓸 약이 사실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호르몬 치료 저항 단계는 모두에게 오는데요. 쓸 약이 사실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루테시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가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열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최신 치료법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사실은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이 많이 받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약이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 전립선암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75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도 수술적 치료가 생존율이 높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전립선 암 연구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전립선암 환자분을 뵙는 장소는 진료실에서도 뵙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신 분들이 병실에 계시니까 거기서 회진도 돌고 회진을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여쭤보는 것도 있고 제가 거기에 답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러한 질문과 답 속에서 저는 제가 연구를 무엇을 해야 될지의 주제를 찾게 됩니다. 실제 제가 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실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답을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7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수술 치료할래, 약물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많은 연구를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암 진단을 위해서 MRI가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약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 가지 약물을 쓸 때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나중에 썼을 때 가장 최선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저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실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했던 것이 이러한 제가 속해 있는 비뇨의학회, 전립선학회에서 상을 받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 스스로 저의 연구가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시겠다라는 말씀에 환자분들이 큰 희망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환자분들에게서 질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환자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은요,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시는 하유신 교수님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이 전해졌기를 바라봅니다. 명의를 만나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